평생 단 한 번도 이를 닦지 않는 사자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자의 치아가 우리보다 더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이를 닦는데요. 그런데도 충치로 치과를 찾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야생동물의 치아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쓰실 수 있는 건강 비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때는 1898년 아프리카 케냐의 한 철도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거대한 다리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수백 명의 인부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잠든 인부들이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망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곧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2마리의 거대한 수사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사자들은 텐트 안으로 들어와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원주민들은 두 사자를 고스트와 다크니스라고 불렀는데요. 유령과 어둠이라는 뜻의 무시무시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자들을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믿었어요. 그만큼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9달 동안 사람을 노린 사냥이 이어졌는데요. 공식 기록으로만 35명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35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존 패터슨이라는 영국 장교가 나섰는데요. 오랜 추격 끝에 마침내 두 사자를 사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의 행진은 멈추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진짜 미스터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자는 원래 사람을 주된 먹잇감으로 삼지 않거든요. 보통은 물소나 얼룩말 같은 야생동물을 사냥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자만 사람을 노렸던 걸까요? 100년이 넘도록 그 이유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가뭄 때문이라는 설도 있었고 질병 때문이라는 설도 있었는데요. 어느 것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바로 그 사자들의 두개골과 치아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벤더빌트 대학과 시카고 자연사박물관의 연구팀이었는데요. 이들은 국제학술지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두식인 사자의 이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자 한 마리의 송곳니 뿌리에 고름이 차 있던 흔적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충치로 인해 생긴 염증의 자국이었습니다. 다른 사자 역시 이빨과 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멀쩡한 이빨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야생 사자는 질긴 살코기와 뼈를 씹어 먹어야 하는데요. 충치 때문에 그 단단한 먹이를 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먹이를 찾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부드러운 먹이가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충치 하나가 35명의 비극으로 이어진 셈인데요. 정말 오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야생 사자도 결국 충치에 걸린다는 뜻이 되니까요. 우리는 흔히 야생 동물은 충치가 없다고 알고 있잖아요. 평생 이를 닦지 않는데도 멀쩡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처럼 충치에 걸리는 경우도 분명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실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야생동물도 충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비해 그 빈도가 훨씬 낮을 뿐이에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충치가 왜 생기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뮤탄스균이라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이 세균은 음식 속 당분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뮤탄스균이 당분을 분해하면 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산이 치아를 조금씩 녹여버리는 겁니다. 치아의 가장 바깥쪽에는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층이 있어요. 이 범랑질이 산에 의해 부식되면서
충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생기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세균과 당분, 그리고 시간이라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충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충치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의 식단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거기에는 당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자는 고기를 먹고 사슴은 풀과 나뭇잎을 먹잖아요. 그 어디에도 설탕이나 가공식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뮤탄스균이 입안에 있어도 분해할 당분이 없는 셈인데요. 그러니 치아를 녹이는 산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생동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충치의 연료가 되는 당분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그들이 음식을 씹는 방식에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우리보다 훨씬 거칠게 음식을 씹거든요. 육식동물은 질긴 살코기와 단단한 뼈를 씹어 먹는데요. 이 과정에서 치아 표면이 자연스럽게 닦입니다. 초식동물은 거친 풀과 나무 껍질을 오래도록 씹어요. 이 또한 치아를 문질러 닦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매끼니가 천연 칫솔질이 되는 셈인데요. 별도로 양치를 하지 않아도 이가 닦이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오래 씹으면 침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 침이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그 침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침은 사람과 성질이 조금 다르거든요. 많은 야생동물의 침은 알칼리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치를 일으키는 산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침 속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입안의 나쁜 세균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줍니다. 네 번째 비밀은 치아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치아는 사람만큼 촘촘하지 않거든요. 이가 촘촘하지 않으면 음식물이 잘 끼지 않는데요. 찌꺼기가 남지 않으니 세균이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치아 표면이 더 조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의 공격에도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은 조금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야생동물의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치나 잇몸병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거든요. 오래 살아야 비로소 심각한 문제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은 그만큼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충치가 깊어지기 전에 생을 마치는 셈입니다. 결국 이 다섯 가지가 합쳐진 결과인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마법 같은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당분 없는 식단과 거친 씹기, 그리고 건강한 침이 있죠. 여기에 치아 구조와 수명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은 어떨까요? 의외로 이 부분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의외로 충치나 치석으로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식단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부드러운 사료와 사람 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사자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부드러운 고기만 먹다 보니 치석이 쉽게 끼게 됩니다. 즉, 야생을 떠나 사람의 음식에 가까워질수록 그렇습니다. 치아 건강도 사람을 닮아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결국 치아 건강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를 증명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치과 의사가 평생을 바친 연구였어요.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여러 부족을 직접 만났는데요. 문명에 따라 치아 건강이 다른 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연에서 음식을 구해 살아가는 부족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양치를 하지 않아도 치아가 무척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의 자서손이 도시로 나가면 어땠을까요? 현대식 식단을 먹기 시작하자 치아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당분과 가공식품이 결국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양치 여부보다 식단이 더 결정적이었던 셈이에요. 인류의 충치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곡물과 설탕이 식탁에 오르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우리의 입은 아직 옛날의 자연식에 맞춰져 있는데요.
현대의 달콤한 식단을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치아를 지켰을까요? 여기서 잠시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약도 칫솔도 없던 조선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나름의 지혜로 이를 닦았습니다. 가장 흔히 쓰였던 재료는 다름 아닌 소금이었는데요. 소금을 손가락에 묻혀 치아를 문질러 닦았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소금에 관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입안의 독이 제거된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귀했던 서민들은 고운 모래를 쓰기도 했는데요. 강가의 부드러운 모래로 치아를 문질러 닦았습니다. 또 쑥을 달인 물로 입안을 헹구기도 했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씹어 칫솔처럼 쓰기도 했어요. 사실 양치질이라는 말도 이 버드나무에서 나왔는데요. 버드나무 가지를 뜻하는 양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동의보감은 치아 건강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양생법 중에 치아를 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양치하지 않으면 치아가 상하고 벌레가 먹는다고 했는데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충치의 위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치통으로 고생한 임금의 이야기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82가지 장수한 영조 임금의 일화가 대표적이에요. 영조는 평생 치통으로 무척이나 고생을 했는데요. 세신이나 천초 같은 약재로 통증을 다스렸습니다. 천초는 산초나무의 열매 껍질을 가리키는 약재인데요. 실제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마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옛사람들도 경험으로 그 효과를 알았던 셈이에요. 수없이 시험하고 효과를 본 것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야생동물과 조상에게서 배운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분을 줄이는 일입니다. 충치의 연료가 되는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둘째는 잘 씹어야 하는 자연식을 자주 먹는 일인데요. 생채소나 과일처럼 씹는 음식이 치아를 도와줍니다. 셋째는 물을 충분히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하는 거예요. 침이 잘 돌아야 입안이 자연스럽게 청소됩니다. 넷째는 간식을 너무 자주 먹지 않는 일입니다. 자주 먹을수록 산이 공격하는 시간도 길어지니까요. 물론 야생동물처럼 양치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대의 우리에게 양치는 여전히 꼭 필요합니다. 다만 식단을 함께 관리할 때 그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양치와 식단은 함께 가야 하는 두 바퀴입니다. 평생 이를 닦지 않는 사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죠. 결국 건강한 치아는 건강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단 것을 조금 줄이고 잘 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평생의 치아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케냐의 식인 사자도 작은 충치 하나에서 비극이 시작됐는데요.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